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어느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방송 8월 셋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이번 이삭방송도 기존의 동문 사역 소식 대신 개인 신앙 간증을 마련했습니다. 한 동문이 신앙 여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문들의 사역과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간증은 현내식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되기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현내식 선교사의 선교 여정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 영도의 가난한 빈민촌에서 성장한 현 선교사는 1969년 성탄절,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는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홀리크로스 선교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선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1984년부터 25년 동안 이어진 합창단 활동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병원과 군부대, 미자립교회 등을 찾아가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선교 여행을 통해 여러 나라를 경험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한 부흥집회에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신 이후에도 바로 선교지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통신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2003년 인사발령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고, 결국 2006년 25년간의 직장 생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선교 훈련을 받은 뒤 필리핀에서 사역했고, 이후 새로운 선교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곳,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그의 새로운 선교지가 됐습니다. 2009년 현내식 선교사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짐바브웨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는 선교사가 되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짐바브웨로 향하다. 우리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현내식 선교사 가족은 짐바브웨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짐바브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낯선 아프리카 땅으로 향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 선교사는 선교지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짐바브웨에서의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랐고 생활 환경도 한국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사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짐바브웨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현지의 필요를 살피면서 사역의 방향도 구체화됐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물 개발과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짐바브웨 선교는 그렇게 무언가를 해주는 사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역으로 조금씩 발전해 갔습니다. 세 번째, 낯선 땅에서 시작한 선교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다. 짐바브웨에서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내식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물 개발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서 우물은 단순한 시설 하나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현 선교사는 여러 지역에서 우물 개발을 진행하며
현지 주민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경험도 쌓았습니다. 특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선교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후원금과 사역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현 선교사에게 선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원을 정직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도 선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지 교회를 세우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루만다 마을에 세워진 예수 닮은 선교교회는 짐바브웨 선교의 중요한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 선교사가 추구한 것은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넘어 지역을 섬기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다. 루만다 마을에 세워진 예수 닮은 선교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내식 선교사는 교회의 성장이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역할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살피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을 섬기고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구성원들이 단순히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 선교사가 강조한 것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사가 모든 일을 대신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가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선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18년 동안 짐바브웨에서 사역하며 현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섬기고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배워갔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선교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복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사역보다 더 어려웠던 것 선교지가 먼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18년 동안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역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현내식 선교사 자신이었습니다. 선교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자신이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선교지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기존의 기준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달랐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 선교사는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좋은 교인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18년 동안 사역했지만 결국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은 현지인이 아니라 선교사 자신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18년의 선교, 그리고 앞으로의 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09년 짐바브웨에 도착한 현내식 선교사는 어느덧 18년째 이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함께 낯선 땅에 정착했고 우물을 개발했으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루만다 마을에 교회를 세웠고 이제는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가 모든 것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현지인들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섬기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두 자녀 역시 짐바브웨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아프리카에 왔던 자녀들은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성장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시작했던 선교의 여정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선교사는 지난 18년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갔던 일부터 음악을 통해 선교를 경험한 것, 직장을 내려놓은 것, 필리핀에서 훈련받은 것, 그리고 짐바브웨로 오게 된 모든 과정이 자신이 계획한 결과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경험한 수많은 어려움은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내식 선교사가 전하는 간증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바브웨에서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현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선교사는 앞으로의 길 역시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18년 전 낯선 아프리카 땅을 밟았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남은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ICS 7기로 졸업하고 짐바브웨에서 18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현내식 선교사의 신앙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현내식 선교사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다음은 각 기관 소식입니다. 먼저 총동문회 소식입니다. 총동문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캄보디아 농아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손성열 선교사를 위한 후원 모금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총 45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동문들의 사랑이 선교 사역에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 15기 신은경 동문 목사의 부친상에 총동문회가 함께하며 천국환 송예배를 드리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오는 9월 5일 토요일에는 2학기 개강 예배가 진행됩니다. 총동문회에서는 후배 원우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8기 송병권 목사와 16기 박선화 동문 목사를 위문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소식입니다. 2026년 가을 학기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목회학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으로 모집하며 목회학과와 목회음악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8월 24일 월요일까지이며 합격자는 8월 25일 화요일 개별 안내됩니다. 입학 관련 문의는 02-747-0691 내선 한 번으로 하면 됩니다. 이어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금천구 ICS 예배실에서 2026년 가을학기 입학 및 개강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신입생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동문과 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기관 소식 전했습니다. 이삭방송 주간 뉴스는 동문원우 여러분들의 참여로 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삭방송 8월 셋째 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